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논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데 서로 뜻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수능에 국사가 포함되는 문제, 이걸 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능에 국사가 포함된다면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갖는 관심은 높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올 법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병수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사 과목 이게 선택 과목 아닙니까? 네, 몇이나 선택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한국사 선택 비율은 최근 7.1% 정도로 급감했다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예. 사회 탐구 과목이 10개 과목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사회 문화라는 과목인데 한 35.6%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역사 관련된 한국 근현대사가 있는데 예. 25.4% 정도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만 볼 경우에는 사탐 10개 과목 중에 6번째 정도 선택 비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88년에 그 대학 입시를 봐서, 그 학번이 이제 88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사 과목 당연히 필수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게 선택 과목이 됐고, 7%밖에 선택을 안 한다. 어쨌든 좀 심각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암기로나마 태정제세 문단세 이렇게 조선시대 왕 이름 좀 외우고 그랬었는데요. 국사의 얼개라는 거 이렇게라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으로 이제 학생들의 국사 공부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사를 공부하는 시간은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이번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논쟁이 됐던 것은 학생들의 역사 인식 수준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암기 자체만으로 역사 인식 수준을 높이는 걸로 규결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한국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암기만 강요하는 학습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습 태도고, 사실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도 사실 암기만 강요하는 학습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암기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그것만 강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고 목표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는 접근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 문제점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한국사 중심의 교육 강화가 갖는 폐해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요? 아이들이 역사인식을 갖는다라는 거는 자국의 역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국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대개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수주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실 객관적 역사인식이 결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본은 무조건 싫고,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서 질 낮은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일종의, 역사인식들을, 어떻게 국제관계 인식들을 좀 갖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역사인식에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한국사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예. 역사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사, 세계사 이게 좀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 하 대변님 얘기는 한국사와 함께 세계사를 좀 아울러서 배워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중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세계사 영역들이 이제 사회라는 과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역사라는 이제 국사도 아니고 역사라는 과목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를 균형 있게 편성을 해왔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좀 중학교 이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부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네. 부분과 세계사 영역들을 합쳐서 고1 과정의 역사 필수로 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예. 또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했던 내용이 교육 내용의 양이 이제 지나치게 많다. 이런 입장도 있으시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역사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난이도가 지나치게 많고 높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양과 난이도가 많다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도 빼기 되게 급하게 됩니다. 예. 아이들도 양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진지한 사색이나 아이들과의 토론 그리고 다양한 도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양과 난이도가 지나치게 많은 원인들은 뭐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 중심이 된 자기 전공 영역들을 지나치게 이제 교과서에 많이 경쟁적으로 늘려다 보니까 사실 양과 난이도가 절대 줄지 않는 역사가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역사 교육의 한계는 되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어리석은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역사가 있기 전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근현대사까지 뭐 수천 년을 몇 년 안에 배운다. 이게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최근엔 한 학기에 다 배우도록 해서 이제 집중이수제라는 형태가 이제 2009년도 진행되어 왔었죠. 예. 그 말씀하신 그 방식, 개선 방식이죠. 그 탐구와 토론 중심의 역사 수업 방식,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현재? 일단 뭐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제 지루한 수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교과서 말고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제도에 막히다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양이 많다 보니까 진도 빼기 급급한 게 또 현실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탐구와 토론 수업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물론 뭐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내신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습관이 이제 평가받지 않으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학습을 좀 상대적으로 늘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가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실제 일상에서는 이제 탐구와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되게 네.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 사실상 탐구와 토론 중심의 역사 수업은 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교조가 보시기에 건강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될지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길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역사 교육의 내용과 그 수업의 방식의 변화가 사실 필요한 건데요. 예. 일단 내용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이제 역사인식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세계사와 한국 기념사가 통합된 고1 필수 과목 형태가 이제 또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양과 난이도를 줄여서 사실 다양한 토론이나 활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방식의 변화도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지원이나 선생님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제도적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즉, 뭐 현재 이제 수능 체제에 있어서도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암기를 강요하는 평가 방식인데. 예. 또 평가 방식들을 이제 유럽의 일반적인 대학 입학 자격고사들처럼 논술 방식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아이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다양한 토론과
다양한 그 참고도서, 일기 학습이 가능한 구조로 좀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기 방식을 좀 탈피하고, 그 논술식으로 시험도 그 객관식이 아닌 논술식으로 좀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역사 교육 강화와 함께 또 국영수 축소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뭐 수능과 관련돼서 어떤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국영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국영수 수업에 이제 할애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수치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영수를 각각 이제 30단위씩 배우고 있는데요. 한국사는 이제 평균 5단위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와 과학 모두 일반의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뭐 5단위, 6단위로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국영수를 축소해서 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역사의 다른 과목들을 이제 축소하거나 사회과 내에서의 조정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영수 편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가르치시는 입장이 있고 뭐 저도 배워는 봤습니다만 국영수 과목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비중이 높아서 결국 사회에 나와서 이게 도움을 주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국영수라는 지위가 어떤 이제 전인 교육의 맥락에서 사실 이게 과정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아이들 서열을 매기는데 가장 유용한 또 도구이거든요. 워낙 난이도와 그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국영수가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화된 그 과목에 의해서 사실 학생들의 어떤 대학 서열을 만들고 사회적 신분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제 사실 위상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영어나 수학이 또 그런 지점들이 강한 거고요. 예. 그런 사실 정치적인 맥락들이 사실 있는 거죠. 뭐 박근혜 정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왜곡된 역사 교육, 즉 우파 보수적 색채의 한국 사관을 주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수 성향 학자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 지금 검인정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검인정인데 이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최종 검인정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달 말일로 이제 최종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정의 어떤 행정 일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지금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달 말로 예정됐다가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예. 전 교조가 보시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육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이런 언급도 있었죠. 6.25를 북침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개탄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이라든가 역사 교육관. 일단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 번 한 2번 정도인가 지적을 했었죠. 공식 석상에서요. 예. 보면 사실 역사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의 역사 교육 왜곡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역사 교육의 문제가 역사 선생님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어떤 그 역사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의 문제로 곧바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민주주의 역사보다는 이제 안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느낌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 교조가 보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의 그 소통이 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서남수 장관과 소통은 저희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전 교조가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부와 소통하는 문제예요. 예. 현재에서는 저희들 공식적인 저희들하고 소통 채널이라고 하면 예.
이제 뭐 단체 교섭이나 정책 협의 단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아주 많이 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이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표방을 합니다. 근데 꿈과 이제 끼. 예. 예, 꿈과 끼라는 표현은 뭐 저희 정교조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이 단지 구호로 그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헛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제중이나 자사고 같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특권 교육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영어 국제중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 정부가 이런 특권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고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주변화되어 있는 교육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예. 전교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31개 노동교육 시민단체들 함께 나서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였죠. 그 교육혁명 대장정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특권학교 폐기 그리고 대학 서열화 폐지와 대학 평준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입시 경쟁 교육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교육혁명 대장정은 올해 3년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해 주요 이슈에 따라 의제가 좀 바뀌긴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이슈가 이제 대학 서열화 폐지와 대학 평준화 제도입니다. 그 대학 평준화라고 표현하면 되게 급진적인 교육 정책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제 평준화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공교육 체계를 좀 평준화시키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공부들을 원하는 시기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제도가 이제 평준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대학 평준화가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합의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이 대학 평준화 운동이 한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이제 국공립대 평준화를 이제 공통적인 공약사항으로 설정을 해놓기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예. 시민들도 이제 이것을 이제 단순히 급진적인 정책이라기 보기보다는 실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권들,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요. 굉장히 예. 호응을 많이 해주셨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유럽의 어느 명문대를 나왔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전교조 각가지 좀 탄압과 박해를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얼마 안 됐지만 그 박근혜 정부 어떻습니까? 이제 직접적인 탄압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도드러지진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어쨌든 저희들 노조 설립 취소를 운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 지난 정부의 국정원들이 이제 그 대대적인 이제 전교조 해임이나 징계 사태에 이제 개입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공안 조작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과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은 아무래도 교육 정책의 내용을 갖고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권학교나 이제 국제중 자사고가 이게 우후죽순 설립되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선을 긋지 않으면 이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들은 유실될 가능성은 많고요. 그리고 전교조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국제중 문제를 언급하셔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국제중, 이거 좀, 특히 이번에 이제 입시비리, 그 불거진 영혼국제중 같은 경우, 지정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그 문용인 서울시 교육감은 또 다른 입장이란 그런 보도인데요. 예, 그 전교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요?
일단 뭐 평가 주기를 이제 초등교육법에 의하면 이제 그 5년 주기로 해놓긴 했는데 예. 그 이미 이제 교육부의 법률 자문 결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민변에 공식적으로 의뢰한 내용도 그렇고요. 이게 5년 평가라는 거는 이제 자사고가 그 교육감이 이제 5년 주기로 해서 평가를 좀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평가의 개념이지. 예. 그 5년 전에 이제 학교가 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그 일종의 신분을 보장해 놓는 그런 기관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법 전문가들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기자회견장에서는 뭐 사람이 더 죽어야 이제 뭐 그 국제종을 폐지할 거냐 이 정도면 넘쳐 흐른다 뭐 이러한 기자들의 볼멘 소리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 문용린 교육감이 사실 혼자 고집을 피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학교로 좀 전환시키는 것이 분명히 맞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